자, 어제에 이어서 정보 처리 관련 자격증 DB 부분 좀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새로운 요 SQL 파일 편집기 열으시고 자, 컨트롤 S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습 4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하고요. 그리고 해빙 절 하고요. 그리고 위드 롤 집계 함수 하고요. 그리고 위드 롤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위드 롤업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은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 실습 14가 아니죠. 실습 4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어차피 7시간 드릴 테니까 만들어 놓고 가만 계시고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DB에도 내가 대충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쿼리문의 순서입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다면 이게 자동으로 외워지는데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Select from where 됐잖아요. 그죠? 어제 했으니까 그죠? 이까지.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썸이라든지 집계함수, 평균이라든지 이런 함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룹을 지어서 그룹 바이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 그룹을 지은 거에서 또 똑같이 외워절과 같이 조건을 주고 싶다면 해빙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렬하러 들어갑니다. 자, 다 같이 두 번만 요거를 다 같이 순서를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틀리지가 않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select from where 그리고 group by 그리고 뭡니까? group by 다음에 우리가 이제 having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order by. 근데 오늘 한번 연습을 하면 그렇게 뭡니까? 쉽게 이해를 아마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실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갔더라? 여기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니? 어디 갔을까? 마씨,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게 어디 갔니? 여기 없나? 여기 없었나? 여기 있었나? 없노? 여튼 됐고요. 뭐 없어도 뭐 그만이고.
자, 요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만들었던 SQL DB를 이용을 해서 또 역시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자, SQL DB를 사용하겠다. 어떻게? use다, 그죠? 예, use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byTBL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별로 어마운트, 개수, 구매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 아하, KBS가 2개, 또 KBS가 1개, BBK가 5개, BBK가 10개, EJW가 2개, 1개, 1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다, 그죠? 예. 그래서 아울러 또 이제 이걸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배운 오더바이저를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도 유저 아이디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보다는 좀 보기가 좋아졌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짜증난다, 그죠? 이거 우리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예.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집계 함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확인하셨듯이 고객이 구매한 건수를 확인해 보는 쿼리문이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아울러 집계가 되지 않아서 한눈에 보기에 어렵다. 이럴 때 우리가 집계 함수와 그룹바이저를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 함수와 그룹바이저를 집계 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룹바이저는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보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어마운트 부분을 sum이라는 함수, 집계 함수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룹 파일을 내가 안 넣었어요. 그죠? 확인해 봅니다. 엉뚱한 결과값이 초래가 되죠. 맞습니까?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룹바이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보셨다시피 오더바이는 맨 마지막 자리예요. 항상 맨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건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그룹 바이를 넣습니다. 근데 그 그룹 바이가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대상으로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유저 아이디별로 몇 개가 구매가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룹 바이에서 그룹을 지을 거다 이 말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그룹을 지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저 아이디별로 이렇게 그룹 바이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바이저를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이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보세요. 짠 하니까 BBK가 19개, EJW가 4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만약에 수량별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이거를 그대로 오더바이저에 그대로 가져가서 이거를 갖다 넣으면 돼요. 이걸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이 내림차순이네요. 그래서 올림차순이죠. DSC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치면
자, 19개, 6개, 5개, 4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그죠? 예. 이럴 때 그냥 저는 오더 바이 절에 유저 아이디로 넣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과 밑에 내용이 꼴랑 집계함수 요거 하나 들어갔고 그룹 바이 절 하나 들어갔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붙여 드릴게요. 붙여 드리면 자, 이제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현업에서 많이 쓰고요. 자, 보시면 아래 쿼리문을 실행을 해 보면 고객별로 우리가 구매한 건수를 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맞나요?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눈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sum 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기 때문에 메서드다. 그죠? 우리는 자바에서는 그죠? 예. 물론 자바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다수가 클래스 개념을 안 쓰는 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함수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집계 합치는 함수 집계 함수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집계 함수고요. 아울러 이 집계 함수가 무조건 만약에 sum이라든지 avg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계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아무 이유 필요 없이 그룹 바이 절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룹 바이를 할 때 그룹을 지을 때 유저 아이디로 하겠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일단 집계 함수류가 나오면 무조건 그룹 바이 절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그리고 현업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집계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룹 바이를 저를 쓴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리아스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엑셀로 우리가 익스포트해서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엑셀로 읽어 드릴 수도 있고요. 테이블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읽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 DB를 다루는 DB 관련된 종사잖아. 아니면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DB는 하기 때문에 전산쟁이들은 이게 유저 아이디 컬럼이구나, 이게 sum이라는 집계 함수를 써서 이렇게 그룹 바이가 돼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걸 아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고객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상사 대가리들, 그러니까 전산적 직종에 있지 않은 대가리들 있잖아요. 그죠? 생산부장이나 생산그룹장이나 아니면 뭐 영업이나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물며 임원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올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죠? 맞나요? 네.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요. 갖다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저 아이디잖아요. 그죠? 유저 아이디는 사용자 아이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as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사용자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치게 되면 요 놈으로 변경이 돼서 나타납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것도 역시 as 해서 sum이니까 구매한 건수가 되죠. 그죠? 맞나요? 구매한 건수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용자 아이디, 구매한 건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나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합니다. 알리아스는 별명이라는 뜻이죠. 별칭 이런 뜻 맞죠? 대답 좀 하지.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리아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참고로 알리아스는 이렇게 없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InnoDB가 알아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없는 것도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그래도 이렇게 알리아스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그죠? 맞나요? 예. 자, 이번에는 이렇게 끌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끌어서 바이TV를 이제 구매한 내역들을 이제 한번 아이고, 이게 아니죠. 얘를 이제 끌어 볼게요. 전부 다. 그래서 끌어 보니까 12개가 리턴이 됐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구매 총액을 구하고 싶어. 총 구매액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구매액은 1차적으로 총 구매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이거 프라이스가 뭔데요? 단가죠. 그죠? 단가. 이거는 샀는 양이죠. 그죠? 구매한 양.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일단 요 1로우, 1로우, 이 튜플에서는 6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0이 나올 거고요.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형태로 하면서 썸을 때려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총 구매액을 한번 집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총 구매액은 아시다시피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으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구매액의 총 구매액도 구해내고 평균 구매액도 구매내고 뭐 등등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일단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붙여 넣고 여기 썸에다가 내가 뭘로 해야 돼? 어마운트 이것만 놔두면 돼? 여기에다가 내가 총 구매액이라고 적어 놓죠. 총 구매액 이렇게 넣어 놨다면 어마운트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스가 있어야죠. 그죠?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렇게 해놔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아이디별로 이제 총 구매액이 나올 거다. 그죠? 역시 집계 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된다? 그룹 바이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 내가 집계한 거를 오더 바이 저를 이용을 해서 많이 구매한 순으로 내가 내려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DESC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주면 요거를 이제 딱 긁어보면 긁어보면 이제 총 구매액이 BBK가 1920원, KBS가 얼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고객별로 우리가 총 구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것이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보기 좋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집계함수 중에서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구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이렇게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요? 구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총 구매량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열로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해보면 2.9167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총 구매액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구매 개수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쿼리일 뿐이죠. 맞잖아요. 특정 아이디별로 우리가 그룹을 짓지 않았잖아. 맞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특정 아이디별로 내가 평균 구매 건수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해. 그럼 위에 쭉 가서 이거 쭉 끌고 오면 되겠네. 그죠? 끌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만 바꾸면 돼? 이거를 바꿔주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평균 구매 건수 이렇게 바꿔주면 알리아스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절 나왔고 그리고 평균 구매 건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더 바이저를 내가 이렇게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자 평균 구매 건수가 SSK가 아까 보니까 BBK가 제일 많이 구매했었는데 SSK가 5개가 구매한 걸로 봐서는 SSK는 몇 번 BBK보다 덜 왔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매장을 덜 방문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매장을 덜 방문하면서 많이 샀다 이거죠. 맞나요? 아닌가요? 여기서 끌고 봐요. 이렇게 바이 TBL 이거를 끌고 보면 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SSK는 한 번 밖에 안 왔네요. 그죠? 맞나요? 한 번 와가지고 5개 샀다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BBK는 한 번 왔고 2번 왔고 3번 4번 이렇게 와가지고 5개 10개 2개 2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이거 더해서 나누기 4가 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문제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용자별로 우리가 평균 구매 건수를 이렇게 한번 알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최대값, 최소값 뭐 우리가 뭐 매스 이런 데서도 맥스 민 해봤기 때문에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거를 유저 TBL에 있는 값을 이렇게 보니까 키하고 이름하고 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칠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죠? 예?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나오는지. 안 나오네요. 그죠? 안 나와요. 그죠? 아니잖아. 안 나왔잖아. 이게 186이 최고 크고 이게 바비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 맞잖아. 제일 작은 놈이 몇이고 제일 큰 놈이 몇인지 그걸 알고 싶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이거죠. 아래 쿼리를 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왜일까? 이렇게 쿼리를 하게 되면 임의대로 결과값을 출력해 버린다는 거죠. 즉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기준이. 기준이 없잖아.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맥스하고 민이 왔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것도 맥스와 민도 집계함수니까 그룹 파일을 써서 여기다가 name이라고 내가 쳤단 말이지.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오호. 다 나온다, 그죠? 다 나와버려요. 왜? 이름별로 내가 그룹을 지어버렸잖아. 그죠? 그럼 어떤 놈이 큰지 몰라. 그죠? 보기가 굉장히 난감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뭡니까? 하니까 이게 아니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 부분이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아래와 같이 그룹 바이저를 사용을 해도 그룹을 지어버리면 이름이 10개가 있으니까 회원이 이거별로 그룹 바이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그죠? 예.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용을 그 결과값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어제 배웠는데. 그렇죠. 불러봐. select name, height, from, user tbl, 그리고 where, height, 이거 하고 어떻게? select height? select max height. 이씨. 자, 또 도전해 볼 사람. 어제 서브콜이 했는데 왜? 현수. 뭐야? 제가 한 방법은 저 맥스 집계함수를 안 썼는데 괜찮습니다. 안 된다. 또 성구. 네. 뭐고? 전문가잖아, 니. 자, 모르겠나? 자, 여기에서 from을 쓰고 user tbl 되는 거는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결과값 도출해보죠.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죠?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서브컬에서 최대 값을 뽑았는데 그 웨어저를 보면 상위 컬의 웨어저를 보면 그 이꼴 표시가 없어서 최대 값보다 큰 값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이 꼴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대가리는 하나 나왔다. 그죠? 제일 큰 놈은.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작은 놈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OR을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나서 하이츠 이렇게 하고 이꼴 하고 이번에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민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끌고 봅니다.
잘 나오네요. 그죠? 예. 됐습니까? 예. 또한 이 방법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브콜이 길다 그죠? 근데 이것도 긴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서브쿼리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혼란의 소지가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한데 왜 이거이거나 이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이거나 이건데 그러면 둘 다 만족하면 둘 다 표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가독성이 좋습니다. 현업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붙여 놓고요. 그럼 이거 최대값 나온다.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값과 여기에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온은 위에 결과값과 밑에 결과값을 합칩니다. 열을 이렇게 해서 물론 코드는 길지만 이게 가독성이 훨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유니온하고 유니온 올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쿼리의 결과를 합계를 이제 결과 행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유니온은 중복된 거를 합치지 아니하고 유니온 올은 모든 걸 다 합치는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유니온은.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개념에 이거에 안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거에 익숙해지면 이 코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가독성은. 왜? 이거는 떨어져서 요것만 보는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는 또 요것만 떨어져서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됐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업에서는 이 유니온을 많이 써요. 시험 문제에도 유니온이 있던가? 그래서 유니온하고 유니온 올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유니온은 뭐였노? 유니온은 두 개 이상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유니온 이래가지고요. 여기다가 유니온 이렇게 더 갖다 붙였어요. 요거 지우고 더 갖다 붙였죠. 그죠? 그걸 해봐요. 이거 두 개가 중복됐나? 이 중복돼서 지금 중복된 걸 날렸잖아요. 이해 가요? 예. 유니온 올로 해보죠. 올로 해보면 자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나오죠. 그죠? 맞나요? 예. 그렇듯이 방금과 봤듯이 두 개 이상의 쿼리문의 결과를 합쳐서 보여준다. 이게 바로 유니온이고요. 중복값은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복사해서 유니온 올은 뭡니까? 유니온 올은 역시 두 개 이상의 쿼리문의 결과를 합쳐서 보여주는데 중복값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4분이 됐다. 야. 하나 끊을게요.